우선 저는 결혼 후 대학원과 회사 생활을 병행했었지만 현재는 사정이 있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A, B, C, D 4명의 친구가 있고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한 무리입니다. 그 중에 A는 26살에 일찍 결혼을 했고 그 다음으로 29살에 제가 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결혼할 땐 친구 모두에게 축의금을 안 줬으면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저 파티처럼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할 날이 인생에 몇이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 하나 축하하겠다고 시간 내서 오는 거라 생각해서 고맙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친구 A가 결혼할 때 제가 77만 원을 축의금으로 줬었는데 본인이 받아먹고 안 주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빈손으로는 못 올 것 같다며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축의를 했을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77만 원이 얼마나 컸겠냐며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준 거였었죠. 이후 B와 C는 둘이 합쳐 에어컨을 선물로 줬었고요. 저희가 식을 10월에 올리고 같은 시기에 신혼집에 입주를 했었기에 에어컨이 당장 급하지 않았었고 또 저희 언니가 해주겠다고 해서 집에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 에어컨을 받고 언니는 아이가 생기면 더 좋은 걸 해주겠다며 넘어갔었습니다. D한테서는 축의금이나 선물은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전혀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그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신혼여행에 가서 간단하게 친구들 선물을 사왔었는데 D의 것까지 똑같이 사왔습니다. 다만 A는 저에게 축의금을 더 많이 넣었기에 이후 식사를 한 번 더 사긴 했었죠. 그러다 작년 저희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고 언니한테서는 에어컨 대신 식기세척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처족하라며 저보다 더 들떠서 출산용품이나 아이 물건들을 알아보며 혹시 이거 안 필요하냐? 저거 갖고 싶지 않냐? 하며 또 많은 선물들을 해줬습니다. 이때도 D에게서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D가 축하를 해줄 때 고맙다 인사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대학원은 휴학하고 회사는 잠깐 동안 휴직을 했다가 이후 남편과 가족들의 상의하에 아예 퇴직을 하고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마음이 쉬이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지난달 D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양가 모두의 반대가 심해서 다른 지원 없이 시작하게 되었고 코로나를 이유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혼인신고를 하는 날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축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친구에게 보내줬습니다. 일을 오래 쉬다 보니 여유가 크지 않았기에 마음만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냈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신혼생활은 좀 어떠냐, 임신 중인데 몸은 잘 챙기고 있냐 하며 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도 피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최근 다 같이 모여서 가장 먼저 결혼했다던 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D가 은근히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D에게 태워주겠다고 하며 물어봤습니다.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많이 힘드냐?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저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하게도 제가 축의금을 적게 해서랍니다. 본인이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남편과 어렵게 시작한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축의금 명목으로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비상금으로 모아두려고 했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30만 원 보낸 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며 서운하다 하는 겁니다. 대화 내용을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자면 내가 많이 못 도와준 건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일을 쉬고 있어서 여유롭지가 못하다.
그건 너도 알고 있지 않냐. 하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은 쉬고 있어도 그 전에 벌이가 괜찮았고 남편도 소득이 좋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해도 매달 나가는 적금이며 보험이며 대출금, 생활비 등등 지출은 똑같은데 벌이가 줄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명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답했습니다. 제 말에 친구가 그래 빚진 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런데 A가 결혼할 때도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없었는데 그때 A한테는 축의금을 많이 내지 않았었냐. 이건 친구끼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따지듯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부모님이랑 살았으니까 나 하나 용돈을 줄이면 될 일이었지만 지금은 내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남편 돈으로 생활 중인데 어떻게 함부로 지출을 늘리냐. 그리고 A는 나한테 축의금을 더 많이 해줬다. 참 구차하지만 너는 나한테 어떤 것도 해준 게 없는데 진짜 차별이 없으려면 너야말로 30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하다는 듯 축의금은 너가 안 받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는 축의해준 친구만 챙기려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나는 그게 치사하다는 거다. 지금도 다시 축의금 돌려달라는 게 웃기지 않냐 하고 말하더군요. 대충 저런 말들을 했었는데 친구의 말에 어떤 대화로도 상황을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D가 훌쩍이더니 같이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길가에 내려줬습니다. 당장은 D가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임산부라 일부러 택시가 많은 곳 근처에 세워줬고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D의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욕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날이 한참 추운데 임산부를 길거리에 세워두면 어떡하냐. 우리 와이프 감기 심하게 걸렸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렇게 임산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 애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며 와다다 쏘아 붙이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남편이 전화를 뺏어 들고 댕내 와이프가 그렇게 걱정되면 그쪽이 차로 태워갈 것이지 왜 우리 와이프를 기사노릇 시키려고 드냐. 그리고 남의 아이 유산한 아픈 얘기는 왜 당신의 저급한 입에 담는 거냐. 그쪽들처럼 동냥하는 부부는 살다 처음 본다. 축의금에 운전기사까지 진짜 가지가지한다. 돈을 빌어먹고 싶으면 나가서 대리라도 띄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축의금 얘기로 친구랑 다툼했던 걸 남편에게 다 얘기해줬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남편이 극혐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궁핍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친구를 몰아가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남편까지 연락을 해서 헛소리하며 난리를 치니 남편도 화가 난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3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시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남편이 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제 D와는 서서히 멀어지겠죠. 그 애한테 네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축의금 적게 했다고 받을 돈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옳은 거냐. 내 유산 얘기가 왜 몇 번 본 적 없는 니네 남편 입에서 나오냐. 하고 따지고 싶고 30만 원이 정말 아까워 받고 싶지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더는 D에게 연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해야겠죠. 이 글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려나요? 정말 다들 오랜 친구라 아끼고 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니 답답한 동시에 화가 많이 나기도 해서 하소연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D는 사람이 맞나요? 그 남편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냥 짐승 같은 것들이 끼리끼리 만났네요. 30만 원도 마저 돌려받으시고 앞으로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상종하지 마세요. 아니 지는 축의를 안 했는데 30 받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인가요? 두 번째.
이상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축의금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줬다는 게 저렇게도 당당하게 할 말인가? 왜 쓰니 탓을 하지? 그리고 쓰니 남편이 돈을 잘 벌든지 말든지 지 축의금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진짜 나쁜 년이네요. 세 번째. 배댓은 30만원 돌려받으라고 하지만 저는 버리는 셈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싸움도 대화가 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30만원 돌려받겠다고 시간 쓰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이 얘기 꼭 하시고 손절하세요. 부부가 쌍으로 덜 떨어졌네요. 거지 노릇까지는 그렇다 쳐도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는 건 상종하면 안 됩니다. D가 평소 남편한테 글쓴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알 것 같네요. 힘내세요. 네 번째. 이게 실화라고요. 진짜 저런 사람이 존재해요. 완전 대박입니다. 님을 포함해서 A, B, C가 완전 호구였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은 호구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아서 다른 사람 등을 잘 쳐먹더라고요. 30만원이 아깝긴 하지만 덕분에 돈 굳었다고 좋게 생각하세요. 애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돈이나 선물 등 바라는 것도 많을 텐데 이제라도 거리두기 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끼리끼리라고 어디서 저런 것들이 다 들러붙었대요. 돈은 없어도 염치는 있어야죠. 친구들한테 링크 꼭 보내시고 저딴 거랑은 연을 끊어요. 진짜 재수없네요. 여섯 번째. 진짜 세상에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하죠? 진짜 소름 돋고 놀라워요. D가 임신을 무기로 친구들한테 헛소리로 동정표를 얻기 전에 얼른 이 글의 링크라도 뿌리세요. 저런 스타일 진짜 극혐입니다. 일곱 번째. 부창부수라고 하죠. 남의 아픔을 자신들의 합리화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애가 떨어졌다니. 참 기가 막힌 논리네요. 이 글 댓글들을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D라는 사랑기에 들어가고 보게 되겠죠. 거지 근성에 참 이기적인 게 부부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